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당위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황만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자 어린이들의 성조숙증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성조숙증이란 무엇인가, 성조숙증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숙증, 요새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precocious puberty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는 조기 성적 성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용어 그대로, 말 그대로 표준적으로 성장하는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빨리 2차 성징,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몽우리가 돌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주로 드러나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 용적이 4cc 이상으로 2차 성징이 드러나는 것. 요걸 이제 2차 성징의 대표적인 양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2차 성징이 또래 애기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빨리 나타나는 것, 이게 조기 성적 성숙이라고도 표현하고 성조숙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춘기가 만 2년 정도 앞당겨짐으로써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고 성장이 일찍 멈추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보통 하게 됩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유소화기에 억제되어 있던, 뇌에 보면 시상하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뇌하수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 이게 엑시스, 축을 형성합니다. 내분비계 축이 하나의 축이 되는데요. 이 내분비계 축의 재활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사춘기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춘기 시작과 관련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황체 형성 호르몬하고 난포 자극 호르몬이 너무 이른 나이에 분비되면서 난자하고 정자를 만드는 생식기관인 성선을 너무 일찍부터 자극해서 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호르몬이 여자애들 같은 기준으로는 만 9세 이전에,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만 10세 이전에 검사를 통해서 이게 활성화된 게 확인되면 성조숙증이다, 검사상 성조숙증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거는 저신장, 그러니까 키가 제대로 충분히 클 것 같았는데 나중에 최종 키는 별로 안 큰 저신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성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해서 성인 키의 손실을 막아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성조숙증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를 종합을 해보면 성조숙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한방이든 양방이든 평균적으로 최종 키가 3cm에서 5cm가량이 더 자라는 것으로 학계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검사상으로는 이라고 이제 부사어를 붙여서 진단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상적 진단 기준은 조금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 발달이 만 8세 미만,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 용적이 4cc 이상의 상황이 만 9세 미만의 이런 사춘기적 현상이 발생하는 것, 이게 이제 임상적 기준으로 했었을 때의 성조숙증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만 8세 이전의 여자애들이
가슴에 뭔가 이렇게 몽우리가 잡히는 것 같아, 좀 봉긋해지는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성적인 조기 성숙의 양상이고요. 난소가 존재하고 있는, 해부학적으로 난소가 존재하고 있는 아랫배 부분에 자꾸만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이게 꾀병으로 굉장히 오해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조숙증의 어떤 수반적인 양상이다. 이렇게 일단 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기가,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냉대와 같은 분비물이 팬티에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뭔가 이렇게 감염이 됐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조숙증의 하나의 양상이다 라고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진료실에서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만 9세 미만 남자애가 고환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청소년기 이게 중후반에 나타나는 것처럼 목젖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어깨가 막 이렇게 벌어지고 넓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성조숙증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남녀 공통적으로 우리 애기 머리 정수리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피지 분비가 굉장히 왕성해지고 여드름이, 조그만 애기가 벌써 한 10세 한참 이전에 여드름이 나게 되고, 키가 갑자기 1년에 7, 8cm 이상, 어떤 경우에는 막 10cm 이상 자라는 증상이 너무 조기에 드러나는 것. 이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키가 확 자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2차 성장 급진기에 확 자라야 되는데 2차 성장 급진기에 해당이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자랐다. 그게 성조숙증의 징후다. 이렇게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애들보다는 여자애기들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값에 의하면 성조숙증 환자의 거의 90% 이상이 여자애기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는 건 여자애기들의 성조숙증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 가설들이 경합 중에 있는데요. 정확히 밝혀지는 않았지만 성조숙증 전문가들은 영양 과잉에 따른 체지방량 증가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생성이 되고 여성의 뇌가 환경적 요인에, 특히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에 더 민감하게 성호르몬 분비를 자극시키는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하고 있죠. 특히 여자 어린이는 가장 먼저 유방 변화를 통해서 성조숙증을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유방이 커지는 것 이외에 한쪽 또는 양쪽 가슴 멍울이 발생하기도 하고, 급격한 키 성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음모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드름 같은 다른 2차 성징 증상이 동반이 되면 성조숙증을 의심해야 되지만, 이런 증상들 없이 단순하게 가슴 멍울만 생기면 너무 크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이런 징후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가까운 한방의료기관이나 양방의료기관 가셔가지고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만 1, 2세에 갑자기 이렇게 조기 유방 발육증 때문에 대부분 3세 이전에 이렇게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를 이제 성조숙증에 대한 인식만 가지시고, 우리 애기 만 7세는커녕 지금 한 2돌도 안 됐는데 막 몽우리가 잡혔다 이렇게 헐레벌떡 이렇게 뛰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생리적 반응 중에 하나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성조숙증과는 무관한 변화다. 이렇게 일단 또 이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성조숙증은 최종적인 키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흔합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키가 또래 애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었는데 나중에 반창회 할 때, 동창회 할 때 보니까 키가 안 자란 거죠. 청소년기에 충분히 못 자라가지고 결국 다른 애기들한테 다 따라잡혀가지고 아이고 옛날에는 진짜 컸는데 라고 하면서 속상해 하시는, 그때 좀 치료를 적절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조숙증 징후가 드러나면 요거는 방심하지 마시고 무관심 속으로 그냥 일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적절하게 치료적 개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정상적으로 분비되기 시작해서 생식기 주변에 음모가 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수염도 나기 시작하는데 이후에 한 만 3년에서 5년 정도 더 자라다가 성장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보다 최소한 만 1에서 3년 이상
빨리 사춘기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만 2년 이상 빨리 사춘기가 나타나면 조기 성적 성숙이다. 성조숙증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전후로 유방발육도 서서히 시작되고 사춘기 시작되고 이 무렵부터는 3년 정도 추가적으로 마무리 성장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초경 시작 이후부터는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기 시작하겠죠. 만약에 성조숙증으로 인한 이러한 표준적인 상황보다 평균적으로 만 2년 이상 일찍 2차 성징, 특히 이제 유방발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지금 현재 키는 비록 작진 않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 키는 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조숙증은 저신장이라고 하는 문제 이외에도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초경이 빨라짐에 따라서 나중에 한 40, 50대 이상이 되었었을 때 여성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성인이 된 다음에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 같은 그런 병증들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성조숙증을 가중시키는 요인, 그리고 저는 치료의 핵심이 되는 요인이 바로 이 소아 비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소아 비만은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성인병,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아니면 뭐 심장 혈관 질환 같은 이런 성인병에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조숙증이 뭐 목숨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방치할 만한 병증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예방적인 어떤 치료적 개입을 해야 되는 시그널로 성조숙증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진료실에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적 문제로서 등장하고 있는 성조숙증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특히 여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성조숙증은 사실 점점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TV 방송이나 신문,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성조숙증 위험성이 굉장히 자주 보도가 되고 있고 실제로 상당수 여자 초등학생들이 성조숙증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아동은 2014년도 기준으로 7만 2천 명에서 2018년도 기준으로 10만 3천 명, 그러니까 5년 동안 43%나 증가가 된 거죠. 최근 여자 초등학생들이 이 성조숙증으로 인해서 초경이 병적으로 빨라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한의원에서 여자 어린이들의 성조숙증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방문해 주신 부모님들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크면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꼭 이제 뭐 병증에 대한 설명도 드리지만 마인드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교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크면서 괜찮아지겠지. 이런 이제 방심하는 마음, 무관심 속에서 너무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제가 이제 임상에서 보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무리 긍정적 마음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믿을 만한 한의원, 믿을 만한 양방병원 가서 직접적인 상담과 진찰, 검사 받고 성조숙증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한의학적인 도움을 줘야 될지 함께 적극적인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성조숙증을 단순히 성조숙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려요. 또 성조숙증을 방치해도 키 안 크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경고 차원에서 알람 차원에서 좀 이렇게 각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성조숙증은 결국 단순히 청소년기 성장 부진만 초래하는 게 아니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비롯해서 20, 30대 가임기 여성들, 한창 결혼할 때 아니겠습니까? 가임기 여성들의 난임이나 불임을 유발할 수가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40대 이상에서는 여성암이나 성인병 발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비만, 성조숙증, 저성장, 다낭성 난소증후군, 난임, 여성암, 성인병이라는 일련의 나쁜 흐름의 시작으로서 성조숙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진료실에서 아주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결국 만일 여자애기가 성조숙증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적극적인 한방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조숙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조숙증의 원인은 남자애들의 경우에서는 아주 간혹 뇌종양, 뇌감염, 과거에 뇌주위의 방사선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거나 뇌의 구조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특별한 원인 없이 특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아주 간혹 난소 낭종이나 난소암으로 인해서 아주 어린 아기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맥쿤 올브라이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원인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겨나는 경우죠. 사실은 남녀 불문하고 대부분 성조숙증 검사상에서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전학적인 원인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임상적으로는 사실은 비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만 조절, 체형 조절, 그리고 순원을 조절하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처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임상적으로는 비만하고 성조숙증 사이에 굉장히 특별한 통계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비만 관리라고 하는 거는 성조숙증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관리 포인트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화비만을 단순히 영양과잉 상태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의 질환으로서 여기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참 이렇게 안쓰러운 거죠. 학교나 학원에서 계속 앉아 있는 시간이 늘고 운동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휴식 시간에도 계속 앉아가지고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이런 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비만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성조숙증 문제는 앞으로 더 증가될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성조숙증에 대한 한의학적인 체질 개선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늦어도 초등학교 3, 4학년, 여자애들은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한의학적인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임상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1년에 키가 4cm도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비만 경향성을 동반하고 있으면 더욱 적극적인 성장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대 여자 초등학생들의 성조숙증이나 비만 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추천할 만한 치료법 중에 하나로 꾸준한 체질적 맞춤 한약 처방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검사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양이나 낭종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한약 처방의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약 처방으로는 대사 과정에서 쌓인 인체 내 노폐물, 환경 독소를 포함해서 인체 내 노폐물을 부드럽게 대소변을 통해서 부작용 없이 배출해주면서 몸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과학적으로 그 임상적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태음조이탕이라든지 조위승청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태음인 처방입니다. 그리고 오령산이나 분심기음이나 이진탕 같은 담음을 빼주는 그런 처방들을 추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팝스라고 해가지고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주는데 위와 같은 처방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약 처방의 효과는 기울어진 음양의 기운을 적절히 조정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줘서 너무 빨리 성숙되는 것을 완화시키고 키 성장을 부작용 없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약에 대한 많은 과학적인 연구 성과들을 통해서 한약 처방을 꾸준하게 복용한 경우에 있어서 성조숙증의 관리 그리고 비만 관리가 임상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 라고 하는 게 과학적인 논문 근거를 통해서 매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018년도 2월달 논문에 보면 312명의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성조숙증 여아와 정상발달 여아의 심리사회적 행동특성 비교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고 그 다음에 TV 시청 너무 오래 하고 외식을 할 때 특히 고기류 섭취가 많게 되면 성조숙증에 걸릴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명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성조숙증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소화비만,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사용에서 의뢰된 환경 호르몬, 내분비계 교란 물질,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성적 자극,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연계될 수 있는 논문 결과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이 먹거나 아니면 만 2세 이전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콩류를 좀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환경 호르몬, 화학 첨가물을 배제한 건강한 식단도 이 성호르몬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늦은 밤에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신체 활동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밤 늦게까지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몸 안에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조숙증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 호르몬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생활 습관, 생활 관리, 아기에게 맞는 운동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여자아기들의 성조숙증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이런 질문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남자애기건 여자애기건 약간 좀 통통해도 나중에 크면 그게 살이 다 키로 간다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맞는 얘기인가요? 어머님의 사연이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통통해도 정도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통통한 게 약간 너무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너무 날씬한 것도 사실은 저성장의 이렇게 원인이 되지만 너무 그러니까 통통한 정도를 넘으면서 뚱뚱해도 통통한 걸로 잘못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적어도 체중 배분율이 80에서 85% 이상 넘어가면 뭔가 이렇게 좀 비만으로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만으로 이렇게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체중 배분이 거의 뭐 95% 이상 진짜 비만에 해당되는 과학적 기준에 해당이 되는 아기도 우리 그냥 아기가 통통한 정도예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생각하시고 약간 좀 방치하신 경우가 많은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이 찌는 게 비만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고 비만 세포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비만 세포의 수가 증가된 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한번 이렇게 비만의 경향성이 소화기에 고착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비만으로 고착화가 되고 그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 나타날 개연성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렇게 좀 비만한 애기들 아니면 통통한 걸 넘어서 퉁퉁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키로 가는 게 아니고 키를 발목 잡고 있는 자로서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노폐물을 빼주는 치료, 몸을 가볍게 해주는 치료, 그리고 실제로 키가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적극적인 성장 치료를 요 체형 관리와 더불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그럼 우리 애기도 내가 먹던 어머님들이 주로 이제 다이어트 한약 많이 드시니까 내가 먹던 다이어트 한약 중에 얘도 식욕 나도 먹으니까 식욕이 확 떨어지던데 우리 애기도 다이어트 한약 먹으면 식욕을 좀 떨어뜨려서 우리 애기 좀 이렇게 체형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 주신 어머님들 꽤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뭐냐면 애기들은 식욕을 통제함으로써 비만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교과서적으로 아기는 식욕을 통제하면 안 되고 더 이상 그런 속도로는 체지방이 붙지 않도록 더 이상 그런 속도로는 체중이 늘지 않도록 더 이상 그런 가속도로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쫙쫙쫙쫙 이렇게 살이 붙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면서 그러니까 살은 그렇게 찌긴 찌겠지만 지금과 같이 높은 속도로 찌지는 않게 통제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혈행순환을 좀 좋게 해주고 노폐물을 잘 빼주는 그런 이제 방식의 한약 체질 개선 처방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적절하게 통제된 그런 상황 속에서 키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고 포인트를 맞춘 그런 쪽 처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방향이다. 비만 관리의 방향이기도 하고 저성장을 막는, 즉 키성장을 도와주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지금 시청자분 사연 약간 통통해도 나중에 크면 오히려 키로 간다 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말씀은 교과서적으로 오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냥 내비두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적절한 상담과 처방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자아이들의 성조숙증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